So when we 저희가 try to 그 solve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잘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에버딘이라고 하는 미국 리서치 전문 기업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장벽 요소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그 문제와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우선 그 문제점으로서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코스트가 늘어나고 있다, 또 신뢰성, 안정성상의 문제가 제품의 경우에 있다, 또 제품 차별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방해가 되는 내부 요소들은 일단 디자인이 복잡하다, 또 디자인이 그 설계 과정 중에서 이 설계 변경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 조직과 조직 간의 그 협업이 어렵다, 또 성능에 대한 그 검증 확인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장애 요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 이니셔티브는 또 살펴봤더니 복잡성 관리 이니셔티브, 또 조직과 조직과의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증대시키는 이니셔티브, 또 그 신뢰성, 또 품질 향상, 또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라고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략 이니셔티브 중에서 특히 그 복잡성 관리, 설계 복잡성 관리와 또 안정성,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 하이퍼링크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콜라보레이션 협업에 대한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고객들이 당면하고 있는 설계 복잡성 문제를 좀 더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두 가지 저희 두 고객의 그 아주 복잡한 그 설계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 복잡성을 보여주는 얘기도 하겠지만 또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보통 이렇게 복잡한 정도의 설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영국 회사인 그 BAE 시스템스의 것입니다. 이 영국 회사는 군사 항공 쪽의 그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전투 조종사용 헬멧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에일리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모자를, 이 헬멧을 전투 조종사가 썼다라고 할 때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에 있어서 뭐 주변도 둘러볼 수 있지만 밑을 내려다보면은 이 전투기 내부가 아니라 전투기 밑에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이 아군 비행기인지 적군 비행기까지도 알 수 있게 해줘서 전방위로 모든 주변 상황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헬멧 뒤에 보시는 그 보드가 저기 헬멧 뒤에 그 전기 기계적으로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그 설계가 되겠고요. 이 여기 들어가는 부품 수만 해도 뭐 2,300개 이상이 되고 볼티지 전력 그 전압 레일도 30개 이상이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호 정합성, 전력 정합성 문제, 코스트 문제, 제조 가능성 문제, 안정성, 파워, 열 문제 등등 다양한 그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중에서 이제 그때 그 설계하면서 트레이드오프를 그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특히 그 파워와 관련해서 이게 많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뭐 이 조종사 머리카락 태우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썼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복잡하다는 그런 그 설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고객은 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이름은 애슐먼트로 더 잘 아시는 분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오실로스코프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 오실로스코프 뒤에 있는 것이 보드 하나인데 이 오실로스코프 자체는 멀티보드로 구성이 된 시스템인데 그 중에 하나의 보드 설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들어가는 부품 수도 5,000개 이상이 될 정도로 많고요. 커넥션도
31,000개의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하나의 커넥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3만 개가 넘는 커넥션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1,000개의 커넥션 중에서 한 절반가량이 신호정확성 관련 커넥션이고요. 또 볼티지 레일 자체도 8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W의 전력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 볼티지 레일도 80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 숫자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그 볼티지 레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하고 하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So, altogether, we say engineering teams are feeling the squeeze.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들은 이렇게 복잡한 설계를 해야 됨에 있어서 여러 그 도면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 높은 성능을 바랄 수 있어야 되죠. 또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 문제, 전쟁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고밀도의 서킷, 제조 가능성, 또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o, let's look a little bit more 그래서 detail 그럼 문제를 at the 조금 더 kinds of 상세히 problems 살펴보도록 that 하겠는데요. are being faced 이 today by 하이스피드 디자인상의 그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피드다라고 하면은 주로 신호 무결성, 전력 무결성과 관련된 First 얘기인데요. off, let's talk about 이 channel design. 채널, 그 밑에 보시면 채널 디자인, 채널 분석 얘기가 나와 있는데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그 직렬 구조를, 시리얼 스트럭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이 하이스피드 설계에 대해서, 고속 설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Okay. Okay. So there's 고속 different 설계에 ways 대해서 좀 of 말씀을 드리면요. 고속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차선이 하나다 그러면은 그 차선을 통해서 한 번에 차 하나씩밖에 못 갑니다. 추월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차선이 여러 개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1차선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차선이 여러 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직렬로 그 여러 개의 그 라인들이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라인이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신호를 동시에 그 하나의 차선으로 계속 보낼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거를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그 썰데스가 된 것, 이게 바로 썰데스인 것입니다. 아주 고속의 그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의 그 멀티 레인, 멀티 차선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는 우리가 0과 1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레벨만 그 생각을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 멀티 레벨의 시그널링을 또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까지 이렇게 레벨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 콤이라고 해서 그 채널 오퍼레이팅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도 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그 고속의 뭐 100기가빗 인터넷의 인터커넥트 구조 같은 경우 이 채널 오퍼레이팅 마진이 또 그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굉장히 그 고속 설계가 되면서 더욱더 설계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그래서 이 썰데에서 채널 설계 및 분석과 관련해서는 그 시리얼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렬 구조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메모리 인터페이스 쪽 메모리 설계에 있어서는 그 패럴렐 타입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DDR3 잘 아시죠? DDR4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DDR4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DDR5가 될까요? 이 DDR5와 관련해서는 스펙 작업이나 뭐 논의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이고요. 또 뭐 그와 비슷한 다른 그 3D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3D로 여러 개의 메모리 DRAM들을 적층을 해서 이 밀도도 높이고 속도도 높이면서 그 전력 요건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술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싼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과 메모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신호 무결성 관련이 되겠고요. 또 전력 무결성
또 그 설계가 복잡해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그 전력 전달망이 되겠습니다. PDN인데요. 이 디바이스의 PDN을 통해서 전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깨끗한 그 전력을 전달을 해서 스위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직접 흐르들을 보시면 밀도가 높아지고 또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로 하는 그 전력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전압을 또 지원을 해서 그 필요로 하는 높은 전류를 그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전압이면서도 다양한 그 전압을 공급을 하되 전류는 높아야 되고요. 또 레이어, 층의 수도 또 줄여야 됩니다.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코스트는 줄이면서 이 전력은 깨끗하게 전달을 하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개의 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보십니다. 한 10년 전만 보더라도 레이어 하나에 볼티지 하나의 전압만 제공을 하면 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 전압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키사이트의 경우, 에슬런트의 경우 80개 이상의 그 볼티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then finally, it's about system 또 modeling. 시스템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PCB 자체만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IC에서 나와서 IC 패키지 또 PCB에도 여러 개 보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 보드를 통해서 그 커넥터를 통해서 다시 또 IC 패키지로 해서 다른 IC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그 전체 인터커넥트 패스 자체를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드도 여러 개가 되고 또 IC 패키징도 뭐 3D, 2.5D 등등 다양해지고요. PCB 설계가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o just to quickly 그 설계 마진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속 첨단 프로토콜이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신호 무결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SerDes와 DDR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erDes 왼쪽에 나와 있는 SerDes를 보시면은 PCI 익스프레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PCI 익스프레스 또 시리얼 ATA SATA 같은 그 프로토콜을 보면은 한 6.25GBps 대 쪽의 그 속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맨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I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그 I가 좀 크고 명확합니다만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I가 점점 좁아지고 닫히고 거의 끝에 가서는 뭐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설계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마진 자체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50GBps 정도의 속도까지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희 멘토 그래픽스는 이미 그 이상의 100GBps의 속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설계 마진이 줄어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소재, 값비싼 컴포넌트를 써야만 되고 또 그 더 짧은 그 시그널링을, 그 인터커넥트를 더 짧게 가져가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작아지면은 설계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DDR을 보시면은 이 SerDes는 직렬이지만 DDR은 패럴렐 병렬입니다. 그래서 SerDes처럼 DDR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한 400Mbps 정도의 속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DDR의 경우도 SerDes와 동일한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속 그 설계 마진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o as the speeds get increasing, 이렇게 그 속도들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툴이라든지 또 공정의 그 복잡성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찾고자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설계 방식을 보시면은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랩에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설계 작업으로 들어가서 또 하고 뭐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그 문제는 이렇게 복잡성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둠 속에서 더듬기 식으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도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멘토가 드리는 해결책은 원리 프로토타입 대신 가상 프로토타입, 벌추얼 프로토타입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계를 하는 프로세스 중에 이 벌추얼 프로토타입을 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그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또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은 첫 설계를 가지고 완전 그 성공을 하는 퍼스트 패스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벌추얼 프로토타이핑을 저희는 권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o, three problems that are introduced. 그래서 이렇게 그 툴의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툴에다가 피처를 넣으면은 넣을수록 그만큼 더 툴은 복잡해지는 것이고 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문제도 많이 보셨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피처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릴리즈를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피처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피처가 많이 들어가고 모델링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더라도 툴 자체가 이렇게 크게 사용하기 어렵지 않고 그대로 복잡하지 않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툴과 관련해서 꼭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셋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을 신속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우리 툴을 사용하시면 시뮬레이션 아주 빨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삼아 얘기를 합니다만은 종종 그 툴의 셋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얘기 안 하고 있죠. 또는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셋업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뮬레이션 빨리 되고 결과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So, in addition to that,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보면은 툴들이 하나의 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유저들을 위한 다양한 별개의 툴들로 또 구성들이 되어 있고 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경쟁사가 이 분야에서 여럿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그 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4개의 툴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키사이트의 경우에도 3개의 툴을 사용을 하지만 저희의 툴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가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오실로스코프다라고 하면은 뭐 랩에 가서 또 물리적으로 테스팅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툴 자체도 복잡해지고 설계 공정 자체도 복잡해지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복잡한 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점점 그 희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받는 면에서 또는 그 대학 졸업하는 사람 졸업자들 숫자 면에서도 이렇게 그 툴을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전문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So,
The new generation that 이제 we're talking about 4세대, here. 신세대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새로 출시된 릴리즈의 버전의 하이퍼링스가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된 게 28년 전이라고요. We have a very unique, we say, 그 DNA. 28년 기간 동안에 디자인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졌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툴들도 그만큼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와 달리 저희 멘토는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링스의 DNA라고 하는 것은 28년 전 처음 개발을 했을 때부터 사용하기 쉬운 툴로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팀의 전문가뿐 아니라 설계팀 안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저희 하이퍼링스를 사용해서 첫 번째로 그 퍼스트 패스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그 사용의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저희 DNA에는 모델링의 정확도, 우리가 아주 빠른 시뮬레이션 속도까지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용의 편의성, 모델링 정확성, 시뮬레이션 속도가 저희 DNA이고요. 어떤 그 경쟁사들의 경우를 보시면은 우리는 아주 그 정확하고 상세한 3D 모델링을 통해서 정확한 모델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해 보면은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겸비한 그런 툴들은 경쟁사의 경우 없지만 저희는 DNA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 하는 것입니다. So for the rest of the presentation, I'll go through each one of these things. 그래서 Ease 이 of DNA에 use, 있는 사용의 speed, 편의성, 또 accuracy. 신속함, 정확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용의 편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통합과 자동화를 통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툴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3D 전자기 솔버와 또 2D 시뮬레이터 그리고 프로세싱 엔진을 통합을 해서 자동으로 복잡한 문제를 잘 솔빙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PC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 PCB에 그 차동 신호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이 한 쌍의 차동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하시면 VR 스트럭처가 있고요. 이건 보시면은 분명 3D 문제입니다. 근데 3D 엔진을 그 사용을 하면은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 한 쌍의 그 차동 신호만 가지고도 한 일주일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키 사이트의 경우 이 시그널이 그 3만 개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 고속의 그 신호 무결성 관련된 그 커넥션이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쌍의 경우 일주일씩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신호가 뭐 10,000개다, 15,000개다, 30,000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엔지니어도 이거를 다 그 3D 엔진만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다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직장 내 수명을 갖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 시뮬레이션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신속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따로 모델링을 하고 아주 복잡한 큰 문제에 대해서는 3D 엔진을 사용하고 또 덜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2D 엔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This example was for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 신호 정확성의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파워 정확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레벨, 그 각각의 그 문제의 그 복잡도나 레벨에 맞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입니다. To achieve accuracy, you have to be able to 이제 정확도를 보도록 accurately 하겠습니다. model the problem that you're looking at. 정확하게 문제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델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복잡해지는 그 모델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능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기가 bps, 28기가 bps 정도 그
속도 수준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그런 그 속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정도 속도에서는 모델링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 정확한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I'll talk 그리고 very 저희는 그 quickly 고객들이 here. 갖고 있는 문제를 그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델링을 그 정확히 잘 하실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오퍼레이팅 마진 문제도 저희가 처음으로 업계 최초로 그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PAM4 시그널링은 아직은 널리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또 디자인 팀들이 이 PAM4를 그 테스트해보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뭐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또 PAM4 시그널링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 the other thing we've talked about modeling 아까 그 신호 정합성, 파워 정합성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 신호와 그 파워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와 그 신호의 상호작용도 또 그 모델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 하나의 환경 안에 그 복수의 엔진을 놓고 이 하나의 환경에서 저희는 이 SI와 PI를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예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것이 그 DDRX로서 이 동시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잡음 문제, SSN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후지츠의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후지츠는 보통 그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실측을 해서 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후지츠에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한 결과와 또 저희 하이퍼링스의 그 IBS 모델을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계시는데 위에 보시면은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가 완전히 겹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DQ 시그널을 보셔도 이렇게 완전히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주 정확하고 또 두 개가 다 똑같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후지츠가 전에 사용하던 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시뮬레이션을 완료하는데 220시간, 거의 10일, 열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이퍼링스를 사용해서는 3시간밖에 안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이 98%나 단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In this case, we compared our 먼저 보여드린 simulator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하이퍼링스 시뮬레이션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치를 비교해서 저희 하이퍼링스의 그 정확 속도를 검증해 확인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확인하는 방법은 그 물색은 랩에서 그 실제 그 좋은 테스트 구조로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측치하고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치하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실제 랩에서 이렇게 그 보드 만들어 가지고 그 측정을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실측한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잘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밑에 보드를 만들었고 텔레다인의 그 스코프,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고 자일링스의 FPGA 보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측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위에 스크린이 이제 가상 랩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랩에서 한 결과가 이 물리적인 랩에서 실측한 거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그 보드 만들어서 실측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다시피 실측한 것,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것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아이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just to hit the third area, the speed. We've been talking a lot about speed in 세 different 번째 areas. 저희 DNA인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군데군데 속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 빠른 속도의 시뮬레이션을 그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D 시뮬레이션만 사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문제들을 부분으로 쪼개서 각 부분별로 그 부분에 맞는 적절한 그 엔진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해체 분석이라고 하는 그 decompositional analysis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오른쪽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멀티트레딩
하고 있더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PISI 그 시뮬레이션에 다 멀티트레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광범위하게 업계에서 멀티트레딩 사용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그 멀티트레딩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고요. 또 그 캐싱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보시면은 모델링 두 개의 트레이스가 있는데 이거 2D가 되겠고요. 그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걸 보시면은 3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링을 해서 어떤 그 패턴을, 그 스트럭처를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그 스트럭처를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캐싱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스트럭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안 하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캐싱 기능을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반복 시뮬레이션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오른쪽 밑에 것을 보시면은 저희가 그 스크리닝 툴을 또 이 하이퍼링스 신 버전에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보드 전체를 다 그 스크리닝을 해서 룰을 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의 신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드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룰 체킹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국한해서 또 그 문제에 맞는 그 방법을 엔진을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룰 체크를 전체 보드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병원 응급실에 여러 환자들이 왔을 때 어느 환자가 더 위급한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대기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룰 체크를 전체 보드에 다 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밑에 있는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하이브리드 2D 3D, 즉 저희는 그 2.5D 3D 솔버가 다 있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문제 다 3D만 사용할 때하고 비교해 볼 때 이렇게 그 2D, 3D를 같이 사용하고 이 해체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o the result of the speed that we can get out of this tool is that design teams for signal integrity can run a batch. 그래서 이렇게 그 빨라졌기 때문에 그 신호 정합성을 그 위해 설계하는 팀 같은 경우 보통 그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치 모드로 밤새 이 리그레션 테스트를 그 전체 보드에 대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번 그 시뮬레이션 해서 그 본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캐싱에 그 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밤새 배치 모드로 리그레션 테스트를 해서 이 신호 정합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상호 정합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 모드로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So in conclusion, we say PCB design is 결론적으로 at 말씀드리면 그 PCB 시스템 설계가 이제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 에릭 보가틴 박사의 말씀을 인용해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28GBps 정도의 속도 또는 그 이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요. 바로 이분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다 모델링을 해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새로운 버전의 하이퍼링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의 편리성, 정확성, 그리고 신속함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사용의 편의성은 SI, PI, 그리고 2D, 3D 엔진, 그리고 룰 체크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신속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쉽게 간단하게 그 셋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뭐 2D, 3D, 2.5D 솔버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적절한 툴을 그 사용을 해서 그 정확한 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체식의 디컴포지셔널 모델링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그 시뮬레이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주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